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우리가 첫 시간에 사주 식간 12지는 동양 철학은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양의 모든 공부들은 음양 오행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주 볼 때 음양 오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식간 12지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식간 12지라는 건 음양 오행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꿰고 있어야 돼요. 특히 오행 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오행이 사주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사주 본 분 중에 하나가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사주 8글자가 전부 다 양으로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걸 양팔동사주라고 그래요. 양팔동사주. 그 음으로 돼 있는 거는 음팔동사주라고 그러죠. 근데 여자가 양팔동인 사주는 사주가 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의 기운은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남성적일까요? 여성적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사주를 보고 다 양이 8글자라는 것만 보고 아, 이 사람은 성향이 남자 같네. 남자들하고 놀죠. 여자들하고는 잘 안 노는데요. 그건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남자들하고만 놀아요, 그 사람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양이냐 음이냐만 보고도 성향을 알 수 있죠. 근데 양이 많은 사람은 양적인 성향이고 음이 많은 사람은 음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제가 음팔동사주예요. 전부 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하고 잘 놀아. 음팔동사주. 네. 그 아줌마들이 보면은 남자 같은 게 아니라 그 친구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느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별 수다를 다 떨어요. 그냥 막 음담패설도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공부하는 이제 그 학생들 아줌마 군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음팔동사주의 남자 선생님이니까 남자 여자같이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음양만 봐도 사주를 보는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음양오행 기본적인 걸 한번 봅시다. 음양오행론은 동양의 철학사상으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연계면 삼남한상 모든 것을 음양, 오행으로 다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음양부터 봅시다. 음양. 자연계의 모든 자연계 사물을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 전부 다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음양으로 나누니까 둘 중에 하나로. 자, 모든 사물의 내보도 음양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음양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쪽은 양이죠. 이쪽은 음이고. 근데 이 양도 또 음양으로 또 쪼개지는 거예요. 자, 여기 여자, 남자가 있으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으로 나누죠. 그럼 이제 남자를 놓고 남자도 양적인 남자가 있고 음적인 남자가 있고 여자도 양적인 여자가 있고 음적인 여자가 있고 계속 쪼개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음양으로. 그 얘기고요. 그런 사물의 그 내부도 음양으로 나누어진 것도 음양의 양면을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음양은 상호 대립. 음과 양이 대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호 의존. 대립이면서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존하고. 상호 소장이라는 것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커지면 이 얘기입니다. 소장이라는 거는. 시소 같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전화라는 것은 바뀌는 걸 뜻하는 거죠. 즉, 양이 음으로 변하고 음이 양으로도 변한다는 게 상호 전화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따 다시 한번 또 나오고요. 자, 오행론은 우주의 모든 사물을 이번에는 목화, 토, 금수 5가지 운동과 변화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오행이죠. 여기서 보면 5가지의 운동과 변화라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운동을 한다 이거 5가지로. 그러면서 상생, 상호 자생, 상극, 상호 제약의 관계로 끊임없이 운동 변화를 한다. 상생과 상극의 변화. 자, 이 음양 오행은 어디에서 기원한다고 그랬죠? 하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도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음양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우주 만유가 음양을 떠난 것이 없으니 음양의 진리가 현상계를 헤아리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 단위의 척도다. 그러니까
현상계, 자연을 일단은 그 헤아리는 데는 가장 기본이 음양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음양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은요,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 그렇죠? 언덕인데, 이 해가 이렇게 동쪽에 떠서 쭉 올라와서 서쪽으로 지울죠. 그러면 동쪽에 뜰 때는 여기는 양달이 되고 여기는 음달이 되겠죠. 그러다 이게 또 쭉 오면은 이쪽이 양달이 되고 이쪽이 음달이 되겠죠. 자, 이 양이라는, 음이라는 글자는요, 한자를 보면, 요 음이라는 글자를 보면, 언덕부에다가 그늘음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언덕에서 그늘진 쪽이 음이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한자를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양이라는 글자는 역시 언덕부자에다가, 이게 언덕부자입니다. 옆에 있는 거. 거기에다가 아침 단자, 이렇게 날일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불의 기운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이 양자가 여기 보면 날일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언덕에다가 빛이 들어와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언덕에서 빛이 들어와 있는 데는 양이고 그늘진 데는 음이다. 그러니까 한자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주역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한자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놀라는데 놀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만물지생, 부음이 포양, 막부류 태극, 막부류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역에 나온 말인데, 만물의 생함이, 만물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는 전부 다 음이 양을 이렇게 안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이 음을 이렇게 감싼다는 뜻이에요. 음양이 서로, 이렇게 음양이 서로 감싸는 모습이죠. 이게 태극의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태극이 돼요.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감싸는 거. 자, 해서 본체인 태극에 상을 따는 것이 없으며 음과 양인 양이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 만물의 모든 것은 양이 음을 싸고 음이 양을 싸는 그 모습이 태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양이 나왔는데 거기에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 세상은. 그 얘기가 이제 주역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소문 들어보셨죠? 황제소문에 음양응 상대론이라는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양자, 천지지도야, 만물지기강, 변화지부모, 생살지본시, 신명지부야, 치병필구어분이다. 뭔 말인지 어렵죠? 자, 해설을 한번 봅시다. 자, 음양이라는 거는 음양자, 천지지도다. 천지라는 건 자연계죠. 거기에 도다라는 건 자연계의 규율이다. 이런 뜻이죠. 자연계의 법칙이다. 만물지기강, 만물의 모든 강령이다.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거는 법칙, 룰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화지부모다. 변화의 근원이다 이거예요. 변화. 뭔가 변하는데 음양이 부모라는 얘기는 근본이라는 뜻이고, 생살지본시다. 죽고 사는 거에 있어서의 근본이다. 음양이라는 게. 그 다음에 신명지부야. 신명이 모여있는 것이다. 신명이라는 건 이제 생명, 목숨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죠. 그것이 모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치병필구어본이다. 인간과 삼남한상의 모든 병은 반드시 음양을 조절해서 고친다.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양은 우주 자연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고 변화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깨지면은 병이 생기는 거고 그 음양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병을 고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한의학의 치료 방법은요, 이 밸런스를 깨지면 병이 나는 거고 그거를 맞춰주면은 병이 낫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약으로, 침으로, 뜸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낫는 거는 인체 스스로 낫는 거죠. 사람이 해주는 건 조절만 해주는 거. 불가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음양의 얘기가 황제소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음양은 수와 물로서 발전하여 척도해와 있다. 일은 양, 홀수는 양이고 이 짝수는 음이죠. 근데 일은 수고 이는 화였었어요. 하도해 본 일임수 이정화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과 이, 수와 화는 본체는 하나인데 작용은 상대적으로 둘이다. 일과 이라는 거는 물과 불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진 것처럼 일과 이로 갈라졌는데 그게 물과 수로 갈라졌다는 거죠. 자, 전번 시간에도 했습니다만은
요게 일임수죠, 요게. 이 일, 하얀 점 하나, 일, 임수, 이 정화죠. 자, 이게 무슨 괴냐면 리괴입니다, 리괴. 불을 뜻하죠. 건공간리 리괴죠. 요건 감괴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양효고 이건 음이고 양이잖아요. 양, 양. 이 불이라는 것은 바깥에 불로 돼 있지만 속에는 음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 물은 감깨는 바깥에 음이지만 속에는 양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품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 속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는 남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속에는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는 음이 들어가 있다.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다. 원래 본체는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음양의 분화운동은 음은 양은 음을 상호 결합하고자 하는 상대적인 인력운동이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는 음을 잡아다니고 양은 음을 잡아다니고, 이게 세상 원리죠.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서로 이렇게 잡아다닌 거죠. 그래서 상호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통일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암컷 수컷을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원리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음양이 만나는 얘기는 새로운 창조를 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업이 되면 그건 또 거기서 또 갈라지죠. 만들고 갈라지고 만들고 갈라지고 정반합의 연속이죠, 이거는. 자, 음양은 본질의 목적을 성취하고 화하면, 자,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면 갑하고 기가 합하면 토로 변하는 거예요. 갑기 화토가 왜 토로 변하냐는 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요. 그렇게 이제 토가 변하면 다음에는 양은 양, 음은 음에 상반된 추력에 또 분열을 한다는 거죠. 갑하고 기가 양이 합쳐서 토를 만들었죠. 그럼 토가 또 음양으로 또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양이 갈라진 게 또 만나죠. 그러니까 자식이 또 만나서 결혼해서 손자를 만들어내고, 손자가 또 만나서 또 자식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음양은 일수로 통일하고 이수로 분열하는 데 있어서 추력과 인력이 생긴다. 합치는 힘, 갈라지는 힘, 이게 운동작용을 하는 거죠. 땡기는 힘, 미는 힘, 이게 추력과 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수축과 팽창,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게 땡기고 밀면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이 반복함으로써 음양의 조화가 사물이 변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사주 보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근본 원리를 알고 가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주 보는 스킬만 아는 것보다도요, 근원적인 어떤 기본 원리를 알고 사주를 봤을 때 뭔가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고요,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는 원자 핵하고 전자로만 된 줄 알았는데, 이걸 계속 미시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전자에도 음양이 있어가지고 음전자, 양전자로 갈라지고, 또 원자 핵도 그냥 원자 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또 갈라지더라 이거죠.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그러니까 양인 줄 알았더니 양도 또 음양으로 또 갈라지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쭉 갈라지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작은 물질 구성 기본 입자가 12개, 힘맥의 기본 입자가 4개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역시 이게 12개, 4개라는 건 음양 짝수로 가죠. 예.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아무리 작게 가도 음양의 속성, 음양의 운동을 떠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학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자, 요게 이제 원자가 보면 원자핵하고 전자로 나눠지고, 전자는 또 이것도 갈라지고, 여기서도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갈라지고, 여기서 또 퀴크로 또 갈라지는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12개로 4개로 또 갈라지더라는 거죠. 기본 입자 12개. 힘 4개, 기본 입자 4개. 이거는 만들어졌다가 없어진답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서 이게 과학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6개, 요거 4개도 전부 다 음양의 개념이라는 거죠.
찾아놓고 보니까 음량의 개념이 과학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거죠.